자, 이제 마지막 발표는 제가 이어가 보겠습니다. 온라인 공연 콘서트를 대체할 수 있는가? 그 2020년 이 코로나의 혼돈 속에서 음악계의 생존 방식을 살펴볼 텐데요. 궁극적으로는 감염병 속에서도 음악적 소통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 음악업계가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콘서트홀은 닫혔고 공연은 취소되고 음악가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워낙 음악회장이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밀폐된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감염병에 취약하다는 공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그 방역 지침을 따르면서 초기에는 지그재그 좌석제로 청중들 거리를 뛰어앉는다든지 이렇게 근근히 연명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객 수가 현저히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연을 무대에 올릴수록 적자였죠. 조사 결과에 따르면 티켓 가격을 4배 이상 올려야 겨우 현상 유지가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음악가들의 생존이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이 코로나가 일시적 상황에 그치지 않고 또 뉴노멀이라는 강박이 확장되면서 음악계가 돌파구를 찾게 되는데요. 바로 무관객 스트리밍 랜선 콘서트였습니다. 공연계 역시 그래서 디지털 플랫폼의 중요성을 각성하게 되죠. 근데 이 코로나 혼돈을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우선 코로나 이전의 공연계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공연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우선 생생한 라이브, 현장 실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듣는 나무악기의 풍성한 배음을 살갗으로 오롯이 느끼는 거죠. 또 공연의 아우라 중에 하나는 어떤 무대건 한 번 연주되고 나면 다시 돌이킬 수 없다는 그 일회성에도 있습니다. 연주자들은 무대 공포증에 시달리지만 청중들은 또 희소같이 환호를 하기도 하고요. 지금 왼쪽 사진을 보시면 그 2016년 롯데콘서트홀 개관기념 말러의 천인 교향곡이 연주됐을 때의 그 사진인데요. 연주자만 무대 위에 1000명이 올라갑니다. 근데 당분간은 이런 편성을 저희가 꿈꿀 수 없어요. 그러니까 청중뿐만 아니라 연주자들도 이제 거리두기를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요새는 대규모 편성보다는 하이든이나 모차르트 같은 그 소규모 편성 아니면 아예 비말감염 위험을 방지하는 관악기 없이 연주할 수 있는 바로크 시대 음악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자, 다시 이야기로 돌아오면 콘서트홀 굉장히 독특한 공간인데요. 바깥 소리 완벽히 차단하죠. 그리고 특수한 무대 조명으로 일상으로부터 분리를 시키게 됩니다. 음악적 몰입을 위해서 침묵과 시간을 강제하는데 그래서 악장 사이 박수를 금지한다든지 이런 공연장 에티켓이 통용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집중해서 생생한 몰입감과 함께 1시간이 훌쩍 넘는 오케스트라의 교향곡 전체의 구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윤리적으로 올바른 구조적 청취를 아도르노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집중해서 생생하게 몰입감과 함께 시간과 침묵을 만끽해야 한다. 음악계가 보수적일 수밖에 없었는데 사회적 변화에 따라서 그래도 과학기술 발달을 받아들이는 그런 계기가 몇 개 있었습니다. 그 창작이나 연주 스타일 또 감상법의 일대 전환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 하나만 들고 왔어요. 우선 1920년대 기술복제 시대 때 라디오와 오디오가 발명이 되죠. 지금이야 음반으로 음악 감상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지만 당시만 해도 음악계에선 이 새로운 기술적인 변화에 격렬하게 저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그 거장 연주자들이 음반에 대해서 얼마나 부정적으로 평가했는지 여기 보시면 음악을 어떻게 레코드에 저장하고 보존하니 말도 안 된다. 살아 숨쉬어야 된다. 음악을 음반으로 듣는 건 여배우를 사진으로 껴안는 것 같다. 이런 신랄한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공연 예술의 본질인 아까 말씀드렸던 현장성과 일회성을 이 음반이 위협하다고 느꼈던 거죠. 하지만 기술의 발전을 계속 외면할 수는 없었고요. 음악가들 어쩔 수 없이 수능에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음반 녹음의 발달이 연주 스타일에도 변화를 가져오게 됐는데 완벽하지 않은 연주를 음반에 영원히 기록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실수하지 않는 연주가 표준이 되고 또 지역마다 각기 달랐던 연주 스타일의 개성이 음반으로 표준화되게 됩니다. 자, 또 기술의 발전을 공연 영상화로 툭 띄어서 넘어오자면 20세기 말에 디지털 영상 기술이 발전하면서 공연을 녹화하고 중계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이 영상화를 선구적으로 개척했던 2개의 공연단체를 들 수 있는데요. 우선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오페라단 2006년부터 시네마 라이브 서비스를 실행을 해요. 그래서 매트에서 올려진 전막 오페라를 뉴욕까지 가지 않아도 우리 동네의 좋은 영상, 음향시설을 갖춘 영화관, 극장에서 감상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2008년에 베를린 필도 영상화 작업에 착수를 하는데 매투하는 방향이 달랐습니다. IT 기반의 스트리밍 서비스를 활용해서 이제는 내 집 소파에서도 편히 음악회를 앉아 볼 수 있는 디지털 콘서트 홀 서비스를 시작하게 됩니다. 반면에 한국 공연 영상의 이 단계는 꽤 오랫동안 공연을 증명하고 기록하는 데 불과했어요. 그러니까 카메라 딱 한 대 앉혀놓고 객석 맨 뒤편에서 단조롭게 촬영을 했던 거죠. 이런 위의식 때문이었습니다. 저렴한 값에 영상이 전파되면 누가 비싼 돈 주고 공연장 오겠냐. 콘서트를 촬영한 영상이 공연 자체를 대체하기 힘들다라는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공연을 통째로 이 영상화하는 것보다는 짤막짤막한 홍보 영상으로 콘서트홀로 관객들을 유인하기 위한 트레일러 영상들이 보조적산으로 활용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소극적이다가 2013년에 예술의 전당이 싹 온 스크린 사업을 개시하는데요. 매트 시네마 서비스와 비슷합니다. 그 예술의 전당 양지르 공연을 저 땅끝 마을, 군부대까지 문화예술 취약 지역에서도 감상할 수 있게 제공하겠다. 그런 공익적인 목표를 내세우게 되죠. 하지만 코로나 이후에 베를린 필처럼 이 예술의 전당의 싹온 스크린 사업도 온라인 서비스로 전격 전환을 맡게 되고요. 자, 이제 드디어 2020년 코로나 시기로 진입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연계도 이제 비대면을 권장하게 되면서 온라인 랜선 콘서트가 우후죽순 붐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이 제목들부터 굉장히 시의적이었어요. 예를 들면 문체부는 집콕 문화생활을 권장했고, 또 서울시향은 힘내라 대한민국, KBS 교향악단은 힘내자 코리아, 그래서 그 다친 시민들의 마음을 위로해 줬었고, 또 축소된 공연장, 제한적 콘서트 예술의 전당, 또 코리안 심포니의 내 손 안의 콘서트, 아니면 이렇게 비장한 음악적 의지를 담기도 했습니다. Music never sleeps. 음악은 결코 잠들지 않는다. 뉴욕필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세웠고요. 또 우리는 연주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빈필 이렇게 위케본 플레잉으로 얘기를 했었죠. 온라인 콘서트를 굉장히 다양하게 진화를 하는데 개인적으로 흥미롭게 생각하는 두 가지의 방식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홈플레잉인데요. 음악가들이 이제 격리되다 보니까 각자의 집에서 핸드폰으로 자신의 연주를 촬영해서 개인의 SNS에 올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청중들이 무대에서는 접하기 힘들었던 연주자들의 굉장히 개인적인 사적인 모습들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화려한 연주복 대신 그냥 캐주얼한 평상복을 입고, 그리고 연주자들 개인의 거실, 주방, 마당 같은 사적 공간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동네 친구처럼 친근하게 느껴지는 그런 친근한 반향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음악회를 보려면 콘서트홀까지 가야 된다라는 그 고정관념이 깨지는 계기가 되기도 해요. 음악가가 있는 그곳이 바로 연주장이라는 관념이 이제 유포가 됐죠. 또 하나는 오른쪽에 보이시는 모자이크 앙상블인데요. 모자이크 앙상블 제가 이제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막 밀고 있는데, 뿔뿔이 격리되어 있는, 뿔뿔이 흩어져 있는 음악가를 랜선으로 연대시켜서 이제 웬만한 앙상블이나 오케스트라는 다 한 번씩 시도해본 그런 연주 방식입니다. 올해 굉장히 크게 유행했던 공연 방식인데, 흥미로운 동시에 안타까운 지점이 뭐냐면, 이 모자이크 앙상블에서 가장 중요한 음악적 지침은 메트로놈 템포입니다. 그 연주자들이 각자 촬영하기 때문에 템포가 달라지면 나중에 짜맞추는, 편집하기가 불가능해지거든요. 그런데 원래 앙상블의 묘미는 다른 사람의 연주를 동시적으로 경청하면서 어울리는 음색을 공명하는 데 있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죠. 자, 그래서 이런 그 코로나가 홈플레잉과 또 모자이크 앙상블이라는 새로운 그 공연 방식을 갖고 오게 되고, 그리고 그 밤베르크 심포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주목하고 싶은 음악적 사건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코로나 전염병에 대한 교양학적 답변이라는 작품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뿔뿔이 흩어진 86명의 격리된 단원들을 또 이 각자 스마트폰으로 연주하고 촬영해서 모자이크 앙상블로 묶게 되는데, 근데 중간 부분이 굉장히 음악적으로 또 시각적으로 흥미로워요. 화면상으로는 세계 지도 위에 바이러스가 퍼져나가는 모습이 등장을 하고요. 거기서 이제 한국, 일본도 잠시 스쳐 지나갈 거예요. 그러다가 점점 악기들이 불어나면서 크레센도 음량으로 커지다가 격렬하게 상승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탐탐 소리로, 목탁 같은 소리로 갑자기 침묵이 등장하고, 그때부터 단원들이 이제는 연주 대신에
말을 하기 시작해요. 속삭이거나 절규를 하는데 이때 단원들이 내뱉는 단어들이 다 코로나의 시국을 담고 있습니다. 뭐 전염병, 봉쇄, 인공호흡기, 감금, 백신들을 낭독하는데 음악가들이 겪은 전염병 공유의 그 경험의 공유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건 그 밤베르크 심포니가 이 작품을 무대에 올려서 세계 초연한 게 아니라 디지털 초연으로 세계에 공개했다는 거. 그리고 이 연주에선 지휘자의 역할이 필요가 없어요. 대신에 영상을 편집한 비디오 아티스트 혹은 오디오 프로듀서의 역할이 엔딩 크레딧에서 가장 중요하게 부각이 됩니다. 사실 시간이 허락하면 같이 영상을 보려고 했는데 제가 이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까 나중에 같이 감상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온라인 공연의 명과 암. 온라인 공연은 어떤 장점과 단점을 갖고 있을까요? 우선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콘서트가 나의 사적인 공간으로 찾아오죠. 그래서 안방 1열, VIP보다 더 좋은 객석에서 볼 수 있다. 이런 홍보 문구를 내세우기도 하는데, 그리고 또 연주장에서 지정된 객석에 붙박히다 보면은 무대 구석구석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카메라의 다양한 앵글로 접근 가능하기 때문에 연주자의 생생한 표정, 땀구멍까지 화면에 담을 수 있습니다. 또 완성형 공연이 아니라 연주자가 직접 뭐 인터뷰를 한다든지 아니면 곡 해설을 한다든지 무대 뒤편에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영상에 담으면서 또 청중들과 실시간 댓글로 적극적인 소통, 참여형 관람이 가능하게 되죠. 또 무료입니다. 경제적인 제약, 진입 장벽을 낮췄고요. 결과적으로 이 온라인 콘서트는 청중의 확장에 도움을 줄 것이다라는 기대를 주게 하는데, 하지만 처음 한두 달은 굉장히 이 온라인 공연에 반짝 호기심을 가졌어요. 하지만 이 너무 남발되다 보니까 점차 열기가 식고 있는데요. 우선 현장 중계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비루한 공연들, 또 무대를 재현하는 데 급급한 그 기획들, 그래서 관객들이 몰입해 감상하기 어렵다는 그런 푸념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자, 제가 그 포럼에 동참하면서 훌륭한 사회학자들의 행보에 나름 발을 맞추느라 어설프나마 이 온라인 공연 감상을 주제로 설문을 진행했었는데요. 제 강의를 듣는 학생 200명, 또 음악애호가 150명, 이렇게 표본은 작았지만 그래도 뭔가 음악계에서는 참신한 시도로 통용이 됐던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여러 문항이 있었는데 제가 가장 궁금했던 건 잡념 없이 온라인 공연에 얼마나 집중할 수 있느냐, 이 몰입도 시간이었는데요. 우선 온라인 공연 어떤 기구로 감상했냐 물었더니 손바닥만한 스마트폰이 가장 많았었어요. 근데 그 스마트폰으로 1시간 넘는 교향곡, 2시간 넘는 오페라 감상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아니나 다를까 설문 인원의 67%가 20분 이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중력이 왜 흐트러지는지 그 이유를 물었더니 절반 이상이 언제든 다른 사이트로 튕겨나갈 수 있는 자유, 짧은 집중력을 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복잡한 일상이었고요. 그래서 앞으로 온라인 공연이 대세가 된다면 아마 이 20분 집중력에 맞춰서 짧은 그 길이 또 기승전결의 유장한 서사보다는 클라이막스를 초반에 내세운 그런 창작 작품이 많아지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이 제목으로 돌아와서 온라인 공연이 콘서트를 대체할 수 있을까? 그 350명의 음악 애호가들에게 이 질문을 이렇게 변형해서 던졌습니다. 앞으로 같은 공연을 온오프로 진행한다 때 어떤 공연을 선택하겠느냐 물었더니 76%가 현장 공연 압도적이었고요. 다양한 온라인 공연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장 공연을 선택하겠다는 대답이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안정된 이후 공연계 앞날 어떻게 전망하겠냐 물었더니 온라인 공연이 실제 공연장을 대체하고 잠식할 것이라는 부정적 대답은 8%에 불과했고 대신 온라인으로 확장된 관객의 관심이 콘서트로까지 이어질 것이다 라는 긍정적 답변이 83%에 달했습니다. 감염병의 위험이 존재하는 한 랜선 콘서트는 당분간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 하겠습니다. 이 급변하는 온라인 환경에서 클래식 음악, 특히 순수 예술의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지 저희 음악가들이 고민을 해야 될 텐데요. 지금처럼 단순히 무대를 재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획 단계부터 온라인에 최적화된 본투비 앱 공연 개발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테고, 또 음악가들 스스로 창의적으로 기술을 다룰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객을 어떻게 만날 것인지, 또 무엇이 가상 아닌 진실이 될지 노력하는 음악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